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이고요. 대기와 해양의 변화 네 번째 해수의 성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도와 용존 기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습 목표 키워드로 살펴보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밀도 분포, 기체의 용해도와 용존 기체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밀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해수의 밀도 범위의 경우에는 1.025에서 1.030 세제곱센티미터 per 그램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순수 물의 경우에는 1이기 때문에 해수는 물보다 더 밀도가 크다,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수온이 있고 두 번째 염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염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고염일수록 고밀이고 그리고 또 저온일수록 고밀이라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밀도의 위도에 따른 밀도 분포를 살펴보면 적도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높고 그리고 광수량 우세하죠. 그래서 고온 저염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저밀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북이 50에서 60도의 경우에는 수온이 낮아 고밀이 되고요. 그리고 극의 경우에는 결빙과 해빙에 관련돼 있는데, 일단 둘 다 온도가 낮은 거 둘 다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염이 되겠는데, 그래서 북극의 경우에는 해빙이 우세합니다. 빙하가 많이 녹는다는 얘기죠. 빙하가 녹으면 순수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염이 되고, 그렇게 그에 따라 저밀이 됩니다. 그리고 남극의 경우에는 결빙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빙하가 생기면서 주변으로 염류가 방출되기 때문에 고염이 되고요. 그에 따라 고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른 밀도 분포를 보면요. 이렇게 깊어짐에 따라 밀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심해층에서는 일정하게 됩니다. 밀도 약층 경우에는 수온 약층과 관련이 있고요. 수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심해층에서는 다시 일정해진다. 이러한 깊이에 따른 밀도 분포가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온, 염분도 그래프를 잘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밀도 경우에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것은 수온, 염분이 다르더라도 같은 밀도의 해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저온, 저염의 어떤 해수와 A라는 해수와 고온, 고염의 해수가 있다면은 얘는 염분은 낮지만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고, 얘의 경우에는 수온은 높지만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건데, 이 두 개의 밀도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온, 염분이 다르더라도 같은 밀도의 해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온, 염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 첫 번째로는 다른 해역, 서로 다른 두 해역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따른 밀도 변화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경우에는 혼합층의 경우에는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염분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온 약층의 경우에는 염분의 영향보다는 수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리고 심해층의 경우에는 수온은 일정하기 때문에 염분에 의해 이렇게 변하는, 깊이에 따른 어떤 그런 밀도 변화도 충분히 이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용종 기체가 되겠고요. 기초 정의를 살펴보면 해수 중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초가 녹아 있는 것을 용종 기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체 용해도인데요. 그럼 해수의 용종 기체가 얼마나 많이 녹아 있냐? 이 용해에 관련된 것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클수록 잘 녹는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 염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래프는 용존산소, 용존 기체 중에서도 용존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의 깊이에 따른 분포,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 용존산소는 이 빨간 선으로 표현을 했고, 용존 이산화탄소는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용존산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이 표층의 경우에는 높은 양을 차지하는데, 높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는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대기로부터 유입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점점 낮아져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그 이유는 이제 생물의 호흡과, 그리고 시체의 유기물 같은 시체를 분해하는 데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여기서 또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깊을수록 생물의 수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게 차가운 물이 침강해서 나중에 심층순환에서 배울 텐데, 그게 차가운 표층 해수가 침강해서 이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그래서 이 표층 해수의 경우에는 우리 여기 표층에서도 용존산소量높았기 때문에 높은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용존 이산화탄소량 봅시다. 이제 산소와 반대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표층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하고 산소를 많이 주겠죠. 그런 이유. 그리고 점점 깊어짐에 따라 높아지는 이유는 광합성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증가를 하겠죠. 이런 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호흡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러한 영향으로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해수의 밀도, 그리고 해수의 용존 기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